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 아파트 한 채 있잖아. 근데 왜 이렇게 쓸 돈이 없지? 사실 이거 부끄러워서 아무한테도 못하는 말이에요. 자식한테는 더더욱 못하고요. 집값이 5억이면 어때요? 8억이면 어때요? 통장에 30만 원밖에 없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이달 병원비 나오면 다음 달 생활비 걱정해야 하는데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딱 이 상황인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집에 있자니 하루가 열흘 같고 막상 나오면 갈 데도 없고 친구한테 전화해서 밥이라도 한 끼 먹고 싶은데 밥값이 부담스러워서 그것도 못하겠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꼭 봐주세요. 중반부 넘어가면 지금 당장 활용하실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도 드릴 거예요. 절대 헛걸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있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진심 담긴 이야기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경기도 일산에 사시는 박칠성 어르신. 올해 72살이세요. 30년 전에 무리해서 장만한 아파트가 지금은 시세로 4억이에요. 동네 사람들 눈에는 부자 소리 들어요. 박 어르신 저 아파트 한 채 있잖아. 걱정 없겠다고요. 근데 어르신 통장에 지금 얼마 있는지 아세요? 42만 원이에요. 국민연금은 매달 87만 원 나와요. 거기서 관리비 23만 원, 공과금 20만 원 내고 나면 44만 원 남아요. 거기서 약값으로 15만 원 나가요. 어르신 다리 수술 혈압이랑 당뇨가 있거든요. 그러면 29만 원이 남는데 그걸로 한 달을 사셔야 해요. 밥값, 교통비, 생필품 다 합쳐서 29만 원으로요. 그럼 아파트 팔면 되잖아요? 쉽게 하는 말이에요. 그 아파트가 30년 동안 사신 집이에요. 거기서 자식들 키우고 마누라 보내고 혼자 남아서 버텨온 집이에요. 그걸 팔면 어디 가서 살아요? 전세는 보증금이 있어야 하고 월세는 매달 나가는 돈이 부담스럽고 팔지도 못하고 팔기도 싫고 그래서 그냥 그 집에 갇혀 사는 거예요. 집에 있자니 하루가 너무 길어요. 텔레비전도 오전에 2시간 보면 질려요. 유튜브는 자식이 깔아줬는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나가요. 아파트 단지 벤치에 나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앉아 있으면 또 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 지나다니는 거 보는 거죠. 어르신 친구분들이 예전엔 꽤 있었어요. 동네 계모임도 하고 화투도 치고 술도 한잔하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 둘 연락이 끊기더래요. 친구 하나는 뇌졸중으로 몸을 못 쓰고 하나는 요양원 들어갔고 하나는 자식 따라 지방 내려갔고 남은 친구가 2명인데 그 친구들이랑 밥이라도 한번 먹으러 가자고 하면 마음이 천근만근이래요. 밥값이 요즘 얼마예요? 삼겹살 한 번에 3인 기준으로 5만 원은 나와요. 어르신한테 5만 원이면 이틀치 생활비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먼저 연락 안 해요. 전화 안 해요. 그냥 혼자 집에 있어요. 혹시 친구가 전화할까봐 핸드폰을 가끔 무음으로 해놓기도 해요. 밥 먹으러 가자는 말을 들으면 거절하기가 민망하니까요. 이게 4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분의 현실이에요. 이 이야기 박칠성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통계청 자료 보면요. 우리나라 60대 이상 가구의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83%예요. 다시 말하면 재산의 83%가 집이라는 거예요. 현금이나 금융자산은 채 20%도 안 된다는 말이죠. 집은 있는데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구조. 이걸 경제학에서는
자산 유동성 함정이라고 해요. 근데 어르신들한테는 그런 어려운 말보다 더 간단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냥 돈이 집에 묶여 있다는 거잖아요. 이번엔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이순자 어르신 얘기를 해드릴게요. 올해 66살이시고 5년 전에 남편을 먼저 보내셨어요. 아파트 시세가 6억이에요. 해운대라서 그 정도예요. 남편이 살았을 때는 남편 연금에 어르신 연금 합쳐서 매달 20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지금은 어르신 연금 혼자 82만 원이에요. 거기에 기초연금 20만 원 더해서 102만 원으로 혼자 사는 거예요. 관리비가 25만 원이에요. 해운대 아파트라서 좀 비싸요. 전기세 가스비 합치면 20만 원. 그러면 57만 원 남아요. 어르신 무릎이 안 좋아서 정형외과 2달에 한 번씩 가야 해요. 거기서 주사 맞으면 한 번에 5만 원이에요. 한 달로 치면 2만 5천 원이죠. 거기에 혈압약, 골다공증 약 합치면 매달 약값이 12만 원이에요. 그러면 남는 돈이 4만 5천 원이에요. 4만 5천 원으로 밥 먹고 옷 사고 교통비 쓰고 손주 용돈 줘야 해요. 어르신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밥이 아니래요. 약값이 아니래요. 딸한테서 전화 와서 엄마 이번에 아이 학원비가 좀 많이 나왔어. 이 말을 들을 때래요. 예전에는 얼마야? 엄마가 조금 보태줄게 이 말 자연스럽게 했는데 이제는 그 말이 안 나온대요. 입이 안 떨어진대요. 손주 얼굴 보고 싶어도 먼저 전화하기가 무섭대요. 갔다가 밥값이라도 내야 할 것 같고 손주 용돈이라도 줘야 할 것 같고 근데 줄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연락 안 하고 집에 있는 거예요. 아파트 6억짜리 가지고 계신 분이 손주 용돈 5천 원이 무서워서 연락을 못 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60대, 70대 수많은 분들의 실제 하루예요. 그럼 왜 이런 상황이 된 건지 좀 뜯어볼게요.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요, 평생 집 하나 장만하는 걸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살아오셨어요. 70년대, 80년대에는 그게 맞는 전략이었어요. 서울 집값이 매년 오르고 전세 끼고 사도 몇 년 있으면 갭이 줄어들고 집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자식한테 물려주기도 좋고 그 믿음으로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어요. 20, 30대에는 우리 애들 학원이라도 보내야지 하면서 월급 쪼개고 40, 50대에는 이제 이사 한 번만 더 하면 딱 좋은데 자리 잡겠다 하면서 영끌 대출 받고 그렇게 평생 모은 게 아파트 한 채예요. 근데 막상 60이 넘고 70이 넘어서 살아보니까 집은 팔기가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집을 팔면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집을 판다고 해도 그 돈으로 작은 데로 이사 가고 남은 돈 몇 억을 어떻게 굴려야 하는지도 몰라요. 은행에 넣으면 이자가 얼마 안 되고 펀드는 무서운 것 같고 주식은 손댔다가 다 날렸다는 얘기 주위에서 너무 많이 들었고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묶인 채로 매달 연금 들어오는 거 아껴 쓰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잘못이 아니에요. 이 세대 분들이 무능한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그게 최선이었어요. 문제는 그 최선이 지금 시대에는 함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집에 있는 게 왜 그렇게 답답한지 얘기해 볼게요. 예전에는 집이 분주했어요. 자식들 있고 남편이나 아내가 있고 손님 들락날락하고 그런데 자식들 다 나가고 배우자까지 먼저 가고 나면 집이 아주 조용해져요. 너무 조용해서 소름 돋을 정도로 조용한 날도 있어요. 오전에 청소하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나면 오전 11시예요. 그 다음 뭐 해야 해요? 텔레비전 켜요. 드라마 한 편 보고 나면 낮 1시예요. 또 밥 먹기는 이르고 그냥 소파에 누워요. 눈 감으면 잠이 올 것 같은데 잠도 안 와요.
그러다 보면 오후 3시예요. 이 텅 빈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운동이나 나가서 해야겠다 싶어서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돌아요. 근데 단지 한 바퀴가 얼마 안 걸려요. 그러면 또 집에 들어와야 해요. 근처 공원 나가면 좀 낫긴 한데 거기서도 혼자 앉아 있으면 외롭기는 마찬가지예요. 요즘 노인복지관 많이 생겼잖아요. 프로그램도 있고 밥도 싸게 먹을 수 있고. 그런데 처음 가기가 진짜 어려워요. 다들 아는 사람들끼리 와 있는데 혼자 끼어들기가 민망해요. 나이 들면 새로운 사람 사귀는 게 젊었을 때보다 훨씬 힘들어요. 첫날 갔다가 어색해서 그냥 나온 다음에 2번 다시 안 가게 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못하는 날이 생겨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입 한 번 안 뗀 날. 이게 가끔이면 괜찮은데 이게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면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서서히 무너지는 게 느껴져요. 우울감이 오는 거예요. 실제로 노인 우울증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우울증 증상을 가진 분들이 약 30%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3명 중 1명이에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치료를 받는 분들은 얼마 안 돼요. 이 나이에 우울증은 무순하면서 그냥 버티는 거예요. 집에 아파트 한 채 있으니까, 주위에서는 괜찮아 보이니까 속으로만 끙끙 앓는 거예요. 이순자 어르신도 그랬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병원 가봤더니 혈압이 높고 수면 장애가 있다고 하더래요.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 받으세요? 요즘 어떻게 사세요? 물어봤는데 그 말에 눈물이 왈칵 나왔대요. 아무도 그런 말 안 물어봤거든요. 오랫동안 아무도. 딸도 아들도 옆집 사람도. 병원비 얘기 좀 더 해드릴게요. 나이 들면 몸이 여기저기 아파요. 이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막상 실제로 얼마나 드는지는 살아봐야 알아요. 60대 중반부터 70대 들어가면 대부분 2개에서 3개 정도 만성질환이 생겨요. 고혈압, 당뇨, 관절염, 골다공증, 이런 것들이요. 이 질환들은 완치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약 먹고 주기적으로 검사 받고 필요하면 주사 맞고 이게 죽을 때까지 나가는 돈이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연간 의료비 본인 부담금이 평균 220만 원이에요. 한 달로 나누면 약 18만 원이에요. 거기서 갑자기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그게 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훅 나가요. 백내장 수술 같은 거 하면 비급여 포함해서 눈 하나에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도 나와요. 이런 목돈이 갑자기 필요할 때 연금에서 조금씩 모아놓은 돈 다 써버리면 다음 달이 또 막막해지는 거예요. 자식한테 손 벌리기는 더 싫어요. 자식들도 살기 빠듯한 거 알거든요. 집값 내고 애들 학원 보내고 대출 갚고 그 자식한테 엄마 병원비 좀 도와줘 하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하기 싫은 말인 거예요. 차라리 아픈 거 참는 게 나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진짜로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안 할 건가요? 지금부터 진짜 현실적인 얘기 해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오늘 당장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로 주택연금 얘기를 꼭 해드려야 해요. 주택연금이라고 들어보셨죠? 집을 팔지 않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 받는 제도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거라 안전해요. 예를 들어서 시세 5억짜리 집을 가진 70세 어르신이 신청하시면 매달 약 104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집값이 7억이면 140만 원에서 160만 원까지도 돼요. 평생 그 집에 살면서 평생 그 돈 받는 거예요.
어르신이 돌아가신 후에는 집이 정리되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그거 하면 집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데요. 살아계시는 동안은 절대 집에서 내보내지 않아요. 그게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집도 지키고 매달 생활비도 들어오고. 이게 안 어울리는 말 같지만 진짜예요. 물론 모든 분들한테 정답은 아니에요. 자식한테 집 물려주고 싶은 분들한테는 맞지 않는 선택이에요. 그건 가족끼리 충분히 이야기해 봐야 해요. 하지만 자식들도 우리 사정에 집 받기 어려운데 부모님이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다는 경우라면 주택연금이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상 수령액도 바로 계산해 볼 수 있고 전화로도 상담받을 수 있어요. 자식한테 부탁 안 해도 돼요. 혼자 전화해서 물어봐도 친절하게 다 알려줘요. 두 번째는 기초연금이에요. 혹시 기초연금 받고 계신지요? 65세 이상이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단독 가구 기준으로 2년 24년 기준으로 최대 33만 4천 원까지 돼요.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 가격에서 부채 빼고 또 공시가격 기준으로 환산하고 금융재산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라서 의외로 아파트 한 채 있는 분들도 받는 경우가 꽤 많아요. 주민센터 가셔서 기초연금 신청해 보고 싶다고 말씀만 하시면 돼요. 서류 뭐 필요한지 조건 되는지 다 확인해 줘요. 괜히 아파트 있다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꼭 한번 알아보세요. 세 번째는 노인 의료비 지원 제도예요. 병원비가 걱정되시는 분들, 의료급여 제도나 차상위계층 의료지원 제도가 있어요. 이것도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지만 생각보다 혜택 범위가 넓어요. 특히 노인 장기요양보험도 꼭 알아보셔야 해요. 거동이 좀 불편하시거나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등급 판정을 받으면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집에서 받을 수도 있고 요양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제도들이 있다는 거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있어도 신청 안 하면 못 받아요. 주민센터 한 번만 가시면 뭘 받을 수 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 이런 거 뭐 받을 수 있어요? 딱 이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네 번째는 하루를 어떻게 보낼 건지에 대한 얘기예요. 집에만 있으면 안 돼요. 진짜로요. 사람은 다른 사람이랑 어울려야 살아요. 그게 밥처럼 필요한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뇌도 늙고 몸도 늙어요. 연구 결과로도 나와 있어요. 사회적으로 활발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치매 발생률이 낮고 평균 수명도 길다고요. 그러면 어디 가야 하는지. 돈 많이 드는데 갈 필요 없어요. 동네 노인복지관부터 가보세요. 첫날은 그냥 밥만 먹고 오세요. 식사가 보통 1,000원에서 3,000원 정도예요. 밥 먹다 보면 옆에 앉은 분이랑 말 한마디, 두 마디 하게 돼요. 그게 시작이에요. 억지로 친해지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밥만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해요. 프로그램도 있어요. 탁구, 노래교실, 요가, 미술교실. 돈도 거의 안 들거나 아예 무료인 것들이 많아요. 처음엔 어색해도 2번, 3번 가다 보면 얼굴 아는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이 인사를 먼저 해요. 그 인사 하나가 하루를 완전히 바꿔줄 수 있어요. 아파트 경로당도 나쁘지 않아요. 작은 데가 오히려 사람들이랑 빨리 친해져요. 처음엔 그냥 앉아서 구경만 해도 돼요. 뭐 특별히 잘해야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거기 있으면 돼요.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고려해 보세요. 돈이 드는 게 아니라 도리어 시간을 써서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얼마나 사람을 살게 하는지
해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도 있고 아이들 글 읽어주는 봉사도 있고 방법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게 좀 의외일 수 있는데 유튜브가 진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까 어렵다고 하셨죠? 그런데 요즘 어르신들 위한 유튜브 채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화면 크게 해서 자막 켜고 보면 귀로 안 들려도 다 볼 수 있어요. 여행 프로그램, 자연 다큐, 요리, 건강 정보. 그걸 보면서 오늘 요거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 마음 하나가 하루를 사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식 눈치 보지 마세요. 이 말도 꼭 드려야 해요. 자식들이 바쁜 거 알아요. 애들 키우랴, 직장 다니랴, 대출 갚으랴. 근데 그 자식들도 부모가 잘 있는지 걱정해요. 말 안 해서 그렇지. 부모가 먼저 연락 안 하면 자식들은 잘 계시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 오늘 밥 잘 먹었어. 이 문자 하나만 보내도 돼요. 손주 그림 그린 거 사진 찍어서 할머니가 이거 잘 그린다 생각하는데 이 말 한마디만 해도 돼요. 거창하게 만날 필요 없어요. 밥 사줄 필요 없어요. 그냥 연결돼 있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밥값이 부담스러워서 연락 못 한다는 분들, 이 말 꼭 들어주세요. 자식들이 원하는 건 밥이 아니에요. 부모가 살아계신 것 자체예요. 나중에 후회하는 자식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항상 하는 말이 더 자주 전화할 거리예요. 밥 한 번 더 사드릴 걸 이런 말하는 사람 못 봤어요. 다시 박칠성 어르신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어르신이 어느 날 동네 복지관을 처음 가셨대요. 아들이 아버지 거기 한번 가봐요 해서 억지로 갔는데 첫날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밥만 먹고 나왔대요. 그 다음 날도 밥 먹으러 갔어요. 밥이 싸고 맛있거든요. 3일째 되는 날에 옆에 앉은 어르신이 어제도 오셨던 분 아니에요? 하고 말을 걸더래요. 그 어르신이 탁구 치는 분이었는데 오늘 탁구 한 판 치실래요? 해서 처음으로 탁구채 잡아봤대요. 탁구를 못해요. 공이 어디로 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웃었대요. 진짜 오랜만에 배꼽 잡고 웃었대요. 지금 어르신은 일주일에 4일 복지관 가세요. 탁구 모임 회원이 되셨고 거기서 사귄 친구분들이랑 가끔 공원 산책도 해요. 밥도 같이 먹는데 복지관 밥은 2,000원이라 부담이 없어요. 어르신이 그러셨어요. 집에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시간이 가는데 거기 나가면 시간이 아까워요. 더 있고 싶은데 문 닫아서 집에 오게 돼. 이 말이 얼마나 큰 변화인지 모르세요.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냐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예요. 근데 확실한 건 행복은 통장 잔고랑 완전히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달 연금 80만 원으로 살면서도 눈빛이 살아있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공통점이 있어요. 나가요. 만나요. 말해요. 그게 다예요. 물론 돈은 필요해요. 현실적으로요. 그래서 아까 드린 정보들, 주택연금, 기초연금, 의료비 지원제도, 이런 거 꼭 한번 알아보셔야 해요. 모르면 못 받아요. 아는 사람만 받아요. 아는 게 진짜 돈이에요. 이 영상을 어떤 자식분이 보고 계신다면 오늘 부모님한테 전화 한 통만 해주세요. 뭔가 해드리려고 전화하는 거 아니어도 돼요. 그냥 엄마 뭐하고 계세요?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그게 어르신한테는 하루의 빛이 될 수 있어요. 진짜예요. 이순자 어르신은요, 요즘 복지관 노래 교실에 다니세요. 처음엔 내가 무슨 노래를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목소리 좋으시다는 말 한마디 해줬대요. 그 뒤로 매주 빠지지 않으신대요. 노래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 한 시간이 세상 어디서도 느끼지 못했던 즐거움이라고 하세요. 집에 있으면 할머니고 나이 든 사람이고 혼자인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선 그냥 노래 교실 회원이에요. 같이 노래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나이 든다는 게 뭔지 요즘 제가 많이 생각해요. 몸이 약해지는 건 맞아요. 돈이 부족한 현실도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든다는 게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밥이 맛있고 햇볕이 따뜻하고 누군가 웃는 얼굴 보면 좋고 그 감각들이 살아있는 한 아직 해야 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파트 한 채, 그게 여러분을 묶어두는 족쇄가 될 필요 없어요. 그 집에 살면서도 더 넓은 세상을 누릴 수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이미 있어요. 그냥 아직 모르는 것들이 있을 뿐이에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아파트 한 채 있어도 매달 생활비 걱정하는 현실, 집에 있자니 답답하고 나오면 갈 데 없는 그 막막함.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얘기를 솔직하게 나눠봤어요. 오늘 딱 한 가지만 해주세요.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기초연금 조건 되는지 물어보거나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기 한번 돌려보거나 동네 복지관에 밥 한 끼 먹으러 나가보거나 셋 중에 하나만 오늘 해주세요. 거창한 거 없어요. 딱 하나만요. 집이 있어도 갇히지 않을 수 있어요. 돈이 적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어르신 혼자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이 채널을 통해서 계속 옆에 있을게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주택연금 실제 사례, 얼마나 받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다시 한번 찾아올게요.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에서 도움되는 이야기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 꼭 눌러두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